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오늘 양시장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지만 미국 시장이 좀 급락이 나오면서 우리나라 시장 오늘 어떻게 큰일 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안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몰랐던 악재가 뭐 새롭게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뻔하디 뻔한 내용, 뻔하디 뻔한 스토리, 그거대로 흘러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뭐 양시장 예상을 했던 대로 개파락 양봉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양봉을 유지해야지만 좀 오늘 딱 놓고 봤을 때는 굉장히 나이스하다, 오늘은 양봉을 유지를 해주는 이 흐름적인 부분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오후 시장 들면서 양봉을 유지 못하고 추가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반대 매매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1위 1비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요 정도 하락에 대해서 우리가 흔들릴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에서 2차전지 쪽에 굉장히 좀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좀 오늘 시장의 포인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중공업이잖아요. 바이든이 이제 방한을 한다라는 내용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뒤집기 한번은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원전 관련해서 뒤집기 한번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시청을 해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영상 올려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맨날 확인을 하시는 게 좋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셔야지 조금 더 편안하게 남들보다는 수익적인 부분을 잘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반만 본다라고 하면은 수익이 반으로 좀 좁혀들 수밖에 없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가야지, 여러분들이 직접 느끼셔야지 수익도 그만큼 잘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1.65%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54%의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뭐 다우라든지 나스닥에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좀 영향을 받기는 해요. 근데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시장을 보면은 2차전지 쪽에 상승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시장이 빠질 때마다 2차전지 사세요 그냥 묻고 따지지도 말고 일단 사세요. 뭐든 보이면 2차전지 내려오면은 뭐든 사세요. 뭐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제가 찍어드린 영상을 좀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게 LG에너지솔루션 첨보, 여기 주가 전망 2차전지는 일단 사세요. 그냥 일단 사세요. 이게 언제 찍어드린 영상이냐라고 하면은, 여러분 5월 4일날 여러분들한테 무조건 일단 사세요,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보면은 2차전지, 여기서 보면은 2차전지는 제발 뭐라도 좀 사세요. 제발까지 붙였어요. 제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내가 이것저것 뭐 따지고 뭐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2차전지 제가 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사셨어야 돼요. 2차전지는 필수. 제발 뭐라도 사서 모아요. 요렇게까지 썸네일을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여기 LNF랑 코스모 신소재 주가 전망에서 2차전지는 사랑입니다, 이렇게까지도 남겨드렸어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만큼 사세요. 여러분들이 안 샀으면 2차전지를 안 사랑하는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많이 사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굉장히 많이 드렸고, 그 중에 하나 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나노 신소재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에는 나노 신소재 어떻게 해요? 간다고요. 가잖아요. 이 영상이 5월 11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찍어드렸던 영상인데, 지금 어때요? 5월 11일이 언제예요? 이날, 지금 오늘 또 94,800원까지 고점 갱신, 요렇게 된다니까요. 탄력적인 거를 선택을 하면은 나노신소재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리고 묵직한 거 같은 경우에는 뭐 LNF는 그 전부터 우리가 좀 모아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LNF는 이미 뭐 3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희 VIP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LNF 뭐 37%의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솔드아웃이 됐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됐든지 간에 뭐 일진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뭐 첨보라든지 아니면 뭐 SKC라든지 뭐래도 좀 묵직한 거 모아 가시면서 같이
곁들일 수 있는 나노신소재 같이 좀 탄력적인 거, 후성도 그렇고 코스모 화학도 그렇고 같이 곁들이면은 수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나이스하게 잘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그러면은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보면은 이후에 신재생 에너지 투자 소식 때문에 태양광 쪽 SDN 정도 좀 우리가 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쪽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신재생 관련해서는 뭐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쪽 같은 경우에도 해인이 최근에 강한 흐름이고, 뭐 수산중공업, 도화 엔지니어링 두 개가 그나마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과거의 대장이 현대 에버다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인플레 쪽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대지 쪽 팜스코, 그 다음에 뭐 우리손 FNG 선진 정도 보이고, 보유 중인 나프타 쪽 세림 BNG가 시장 대비했을 때도 좀 잘 버티고 있고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세림 BNG는 여러분들 너무 좋아요. 이거는 좀 크게 우리가 기대를 하고 한 방 먹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보면은 뭐 세림 BNG 이게 좀 시원하게 가기는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좀 간만 보고 있는, 간 보는 거는 저는 너무 싫어요. 우리가 뭐 어떤 여자친구라든지 뭐 누구 이성 친구를 만날 때 간 보는 사람이 제일 싫어요. 그냥 너가 딱 보고 마음에 들면은 마음에 든다, 아 너 싫다 그러면 너 싫다 이러면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간만 보는 게 좀 짜증 나기는 하는데, 시장 대비했을 때 결국에는 굉장히 잘 버티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더 크게 상승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거예요. 시장이 내렸을 때 잘 버티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올랐을 때 굉장히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시장이 올랐을 때 내 종목이 그냥 내 위치에서 버티고 있다? 그럼 시장이 내렸을 때는 같이 내려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지금 딱 가만 보면은 월요일 날은 인플레,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재건,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인플레, 그리고 목요일 날 오늘은 또 재건, 요런 쪽으로 좀 이렇게 너나 이런 식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미국 시장이 급락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뭐 전일 월마트에 이어서 이날은 뭐 타깃이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부각이 됐고, 유통업체들의 실적 부진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인플레이션에 기인한 것으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함에 따라서 소비 둔화로 좀 향후 매출 감소 우려도 좀 제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우리가 모르는 악재적인 이슈는 없어요. 새롭게 태어난 이슈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걱정을 하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악화가 되면서 원유라든지 원자재 이런 상품 가격도 일제히 좀 약세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여러분들이 뭐 시장이 빠졌을 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은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는 모습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뭐 박스권 하단인 2600포인트, 그 다음에 코스닥 850포인트 이 아래에서는 여러분들이 손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면서 지지력을 보여줄지, 여기에다가 좀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 박스 하단권 부근, 그 다음에 그 이하, 지금 보면은 뭐 코스닥을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보고 있는 코스닥의 박스권 흐름 자체는 여기서 좀 머물러진다. 850에서 900포인트. 그러면은 우리가 850 부근, 그리고 850 밑으로 내려오면은 이 이하에서는 우리가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종목은 더 사야 된다. 그럼 여러분들이 2차 전지를 언제 샀어야 된다? 시장이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을 때 사면은 지금 편안하게 수익이 잘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시장이 빠졌을 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평단 관리 이런 거에 오히려 더 신경을 쓰시면은 시장이 올라왔을 때 수익적인 부분이 더 여유롭게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의 예상 시점이 어느 정도 좀 지연은 되고 있어요.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피크아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이게 뭐 섣불리 금리 인상을 뭐 한 번을 하고 이런다라고 해서 잡힐 것 같지는 않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대비를 계속해서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만큼 매수 템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여유를 가지시고 모아가는 종목은 철저하게 분할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이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 원전 관련해서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이슈적인 부분, 정책이랑 엮이다 보니까는 내용적인 부분, 이슈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딱 단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바이든이 20일 방한 예정인데 뭐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간다 만다, 그 다음에 뭐 현대차 조지아주 투자 발표를 한다 만다, 뭐 이런 내용적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뭐 기사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 원전에 대한 얘기가 분명히 나올 거예요. 원전 수출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주춤을 하는 만큼 한국이랑 미국 양국이 적극적인 뭐 수요를 위해서 공급망 구축에 나설 걸로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러시아의 전쟁이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 수주에는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러시아가 눈에 가시인데 당연히 우리나라랑 준비를 하려고 할 거고, 뭐 그렇다라고 해서 중국이랑 손잡고, 사이도 안 좋은데 중국이랑 손잡고 무언가를 할 것 같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랑 이제 미국이랑 같이 협력을 해서 원전 쪽 뭐 내용적인 부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하는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탈원전 정책을 폐기를 하고 원자력 사업 생태계 강화 정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대통령직 인수위가 110개 국책 과제를 공개를 했을 때 상식과 뭐 공정의 원칙에 탈원전 정책 폐기도 포함을 시켰던 부분이 있고, 신한울 3, 4호기 건설 조속 재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 재개는 성사될 걸로 좀 어느 정도는 보여지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천지 1, 2호기 그 다음에 대진 1, 2호기의 건설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좀 희박해 보이긴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30년도까지 원전 10기 수출 달성에 대해서 좀 목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현재 냉정하게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진행 중인 체코라든지 폴란드 원전 외에는 뭐 가시화된 수주 가능 프로젝트는 아직까지 나온 거는 없어요. 뭐 가장 진행이 빠른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도 2024년도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 그 다음에 최종 사업자를 정하고 2029년도에 착공을 하고 2036년 상업 운전을 좀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이랑 원전 동맹 강화, 그 다음에 뭐 미래 원전 기술 확보, 그 다음에 연구개발 집중 투자, 이런 것들이 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보면은, 각 원전의 포화 시점은 고리랑 한빛 원전은 2031년, 그 다음에 한울 원전은 2032년, 신월성 원전은 2044년이고 세울 원전 같은 경우에는 2066년 순이고, 이에 업계는 차기정 이제 윤석열 정부가 수십 년이 소요가 되는 연구 처분 시설 건설 부지 확보랑 함께 포화가 임박한 경수로 원전의 건식 저장 시설 설치를 통해서 동시에 좀 추진할 걸로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장적인 부분이나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한전그룹들에 대해서 좀 매수 잡는 포인트를 항상 늘 맨날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지금 위치에서는 솔직히 뭐 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항상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그때 RSI 32야 여기서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좀 애매하게 어설프게 사는 것보다도, 지금 보면은 RSI 지표 자체가 오늘 45.07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30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기다렸다 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새로 신규로 들어가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좀 가정이 될 수 있는 거고, 기존에 뭐 제 영상을 안 보시고 뭐 기존에 위에서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안하게 좀 더 시간적인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원전 이슈 관련해서 뭐 내용적인 부분이 안 나오거나 아예 좀 탈원전 정책을 계속해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좀 일정 부분을 정리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지금 뭐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탈원전 원전 정책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앞으로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성장적인 부분도 당연히 좋기는 하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매수가 잡는 것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항상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이 종목들마다의 성격적인 부분이 다 달라요. 뭐 어디에 엮여 있고 뭐에 묶여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전략을 짜면서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